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성질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산확률 변수 x와 임의의 상수, a는 0이 아닌 케이스의 상수 a, b에 대해서 요 ax 플러스 b라는 놈들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기 설명을 보고 나와서 다시 한번 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즉 x,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그리고 x가 그 값들을 가질 확률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1차식 ax 플러스 b로 정해지는 또 다른 확률 변수를 y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y는 equal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x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곱하는 걸로 대응시킨 이 y도 결국은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이 새로운 실수값들, 왜냐하면 x가 실수값들에 대응되기 때문에 그 실수값들에 a배 해주고 플러스 b배를 해주는 실수값으로 대응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놈을 이 라지 x, 즉 확률 변수 x가 xi의 값들을 가질 때 그때 확률 변수 y가 갖는 값들을 스몰 yi라고 표현을 했고요. 당연히 요 놈들은 axi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결국 y 값을 결정하는 거는요, a와 b는 상수기 때문에 x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y가 yi를 가질 확률은요, 결국은 확률 변수 x가 xi를 가질 확률과 똑같고요. 그놈은 pi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y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여기서 이렇게 정의된 y1, y2에서 yn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때 확률 변수 y가 이 값들을 갖게 될 확률은 p1, p2, pn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y의 평균, 즉 기대값은요, yi의 pi를 곱해서 그것들을 다 썸하는 건데, 이 yi라는 놈이 axi 플러스 b로 결정이 되는 놈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요 놈을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를 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 i랑 관계없는 a는 상수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xi pi가 되고, 요 놈은 b만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시그마 pi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여러 번 봤었죠? 요때 요 놈이 뭘 의미하는 거야? 요 시그마 요거에 해당하는 요 놈이 바로 x의 기대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그마 pi라는 놈은 확률 분포에서 확률 값들만 싹 다 더하면 요게 얼마 된다? 1 된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a에다가 2의 x를 곱해주고, 기대값 x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대값의 y라는 놈인데, 이 y라는 놈이 ax의 플러스 b로 정의가 되는 놈이니까 요 놈의 기대값은 그냥 a배의 x의 기대값 플러스 b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값 x를 m이라고 한다면요, 이 기대값 y라는 놈은 여기서 구해봤듯이 am 플러스 b가 됩니다. 따라서 분산, y의 분산을 구하면 y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따라서 yi에서 2의 y, 기대값을 빼준 것을 제곱한 다음에 그놈이 될 확률 pi를 곱하는 건데, 결국 이 2y는 그냥 상수처럼 보시면 되고요. yi 빼기 2y의 제곱의 값을 결정하는 건 yi입니다. 그래서 이 yi가 될 확률 pi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i를 곱해서 다 썸을 해주는 건데, 이 yi라는 놈은 axi 플러스 b로 보시면 되고요. 이 y는 여기 am 플러스 b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 그걸 제곱한 다음에 pi를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 놈을 빼주면요, 여기 b하고 b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놈은 a의 xi-m 전체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놈이 a제곱하고 요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pi가 되는 거니까 요 a제곱은 i랑 관계가 없어서 시그마 바깥으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xi에서 m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pi를 곱해줬는데 예, 여기 또 보이시죠? 누가 보여요? 요놈이 보입니다. 요놈. 요놈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요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왜? x 값들에서 평균을 뺐죠? 편차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게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썸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a의 제곱에 분산 x의 분산을 곱한 놈이 바로 y의 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결국 y라는 놈이 뭘로 결정이 되는 놈이니까 a의 x 플러스 b라고 결정이 되는 놈이니까 이 기대값이 아니라 분산이네요. 그죠?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 제곱의 분산 x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라는 요 놈 있죠? 요 놈의 분산을 요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놈의 루트를 취한 놈이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놈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요게 a 제곱은 절대값 a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곱하기 루트의 분산 x에서 요 ax 플러스 b의 시그마라는 요 놈은 결국 절대값 a 곱하기 x의 표준 편차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됐지?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보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게 그 수학 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생들이 30점, 40점, 50점을 맞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보냈다가는 그죠? 이 어머니들이 뒤로 넘어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여기다 전부 다 2배씩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배씩을 해줬더니 뭐가 되냐 하면 60점, 80점, 100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0점씩만 빼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점수를 10점씩을 뺀 50점, 70점, 90점 이렇게 성적표를 만들어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재밌는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적표에서 받게 될 요 점수로 y는요. x의 2배를 한 다음에 10점을 뺀 요렇게 결정이 되는 놈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의 평균은 당연히 30 더하기 40 더하기 50이니까 평균은 40점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뭐냐 하면 50 더하기 70 더하기 90 나누기 3이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70점이 평균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당연히 값들이 2배가 되고 10점이 빠졌으니까 이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0 빼기 10에다가 더하기, 그죠? 2 곱하기 40 빼기 10이 되는 거고 더하기 2 곱하기 50 빼기 10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전체를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봤자 2로 다 묶어버리면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나누기 3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빼기 30이 되는데 3으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돼서 요게 그대로 기대값 y가 2배의 기대값 x 빼기 10이 되는 걸 그냥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분산이에요. 분산은 보시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건데, 자, 얘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편차들을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요놈은 빵점이 되고 요놈은 10점이 됩니다. 요게 이제 편차죠. 그쵸?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는 겁니다. 지금 분산을 구할 때는. 그치? 그러면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100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얘는 100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편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편차를 구하면 자, 이 70점이 뭐니까? 평균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0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0이 돼요. 즉 2배를 해주게 되면 2배를 해주게 되면 편차도 2배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10점씩 빼주게 되면 이거 봐. 2배를 이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2배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80에서 요게 마이너스 20이죠? 여긴 0이고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2배가 되는데 거기서 10점씩 빼주게 돼도요. 요 간격이 유지된 채로 그대로 그냥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80이 70이 됐고 60이 50이 됐고 100이 90이 됐기 때문에 이 편차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은 계속 마이너스 20이고요. 20은 계속 20이고 빵은 빵입니다. 즉 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b에 해당하는 요 놈은요,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ax 플러스 b의 분산에서 b에 해당하는 놈이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왜?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얘가 400이 되고 0이 되고 400이 되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은 단순히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가 되는 거죠. 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a도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분산은 a의 제곱배로 커지거나 혹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왜 제곱이 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지? 그래서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a의 x의 기대값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ax 플러스 b의 분산은 x의 분산에 그냥 a 제곱배입니다. b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뭐 표준 편차야 당연히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a에 시그마 x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또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시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의 기대값이 m이고 그 다음에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이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인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확률 변수 g라는 놈이 있는데 이 g라는 놈은 시그마분의 x-m으로 정의가 돼요. 요 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g라는 놈을 다시 쓰면 결국은 시그마분의 1 곱하기 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됩니다. 따라서 기대값 g라는 놈은 당연히 시그마분의 1에다가 기대값 x를 곱하고 빼기 시그마분의 m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대값 x가 m이야, m.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시그마분의 m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어서 결국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g의 기대값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먼저 구해보면 확률 변수 g의 분산이라는 것은 g라는 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산에 요 놈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요 놈만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돼서? 제곱이 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vx라는 놈이, 즉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은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어서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g의 분산이 1이니까 당연히 g의 표준 편차라는 놈은 1의 루트니까 그냥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g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제가 습관처럼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